안녕하세요. 12월 14일 HLB도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보합을 형성을 하고 코스피는 13.71로 약보합이 되어서 3천이 조금 하회한 그러한 지수의 모습, 코스닥은 3.15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천스닥은 잘 지킨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즉 반절은 상승하고 반은 하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12월 장세는 보수적인 견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역시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1.39% 217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15,413포인트를 형성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85니올은 1182원. 대략 최근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1180원을 오르락내리락 경계선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고객예탁금은 63조 5,483억 원에 그리고 신용잔고는 22조 4,960원, 22조 원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60조 원대의 고객예탁금을 보이면서 12월의 중순의 시간을 12월 14일 진행하고 있고 12월 28일 정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 가급적이면 위기 이러한 것보다는 기회의 가장 낮은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12월의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또 HLB는 리보세란 12월 현재로서 리보세란이 어떤 임상 여러가지 소식도 없고 나노코박스는 역시 침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나노코박스 승인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라고 지난 현지 시간에 8일 날로 이렇게 기사화가 됐는데 아직은 감감무소식. 나노코박스의 승인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베트남 내세에 따르면 보건당국 과학기술훈련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나노코박스 백신 나노코박스의 허가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다.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에서 개발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며 다만 승인 정책과 관련된 문제로 백신의 승인은 지연된 바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승인 정책과 관련된 문제로 백신의 승인은 지연된 바가 있다. 그리고 나노젠 기업은 베트남 기술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독점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라고 했고요. 나노코박스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또 12월 9일자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 한번 볼까요? 핀포인트 뉴스는 HLB 제약에도, HLB 생명과학에도, HLB에도, 넥스트 사이언스에도 똑같은 기사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왜 이럴까요? 무슨 의도가 있길래 이러한 HLB 한번 볼까요? 어떤 기자 김성기 기자 이분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긴급 사용 나노젠이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을 베트남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각 그 종목마다 같은 기사를 이렇게 연거푸리는 그 저희가 의심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굿모닝 베트남의 소식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오미크론 세계보건기구는 매우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코비드19 한국도 우리나라도 사망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병원에는 병상이 심각하게 부족하는 그러한 상황. 하노이는 하루 3,000건 감염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라고 했고요. 영국에서는 어제 영국 최초로 오미크론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좀 완화가 되는가 싶더니 또 다른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변종의 심각성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아직 완전히 부족하지만 오미크론 변종은 백신 보호를 능가할 수 있다는 일부 증거와 함께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방금 말했습니다. 12월 14일 15시 19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현재 시간이네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 변종은 지난달 아프리카 남부와 홍콩에서 처음 발견돼 지금까지 6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보고된 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12월 10일 기술 보고서에서 이 변종의 돌연변이가 더 빨리 확산돼 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밝혔고, 세계보건기구는 11월 1일 발표한 초기 평가를 반복하며 다양한 이유로 오미크론 돌연변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최소 1명의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어제 밝혔고요. 현재는 미국 시장, 글로벌 유럽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이런 잠시 살펴봤고, 저는 오늘 종가가 HLB는 49만 주의 거래량이 전날 거래량이 51%에 해당이 되는데요. 150원 빠진 35,100원이고 HLB 제약은 보합, HLB 생명과학 12,050원 보합, HLB 테라퓨틱스만 2.94% 15,750원, 넥스트 사이언스는 3.32% 650원 18,900원에 형성이 됐는데, 넥스트 사이언스만 잠시 한번 보게 되면 21선은 데드크로스 나왔네요. 저는 이 상승이 베트남의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보다는 모건 스탠리 지수의 편입에 리밸런싱으로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현재 오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다른 HLB 다른 주가의 모습과 상승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넥스트 사이언스가 오른 부분은 외국인 수급 그리고 리밸런싱으로 올라온 것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보여집니다. 우선 HLB부터 하나하나 현재 리보세라닙 그리고 나노코박스의 언급이 시장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분석으로밖에 현재로서는 접근할 수가 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요. 저는 오늘 35,000원에 1차 단기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현재 35,000원이라 해도 최저리 픽싱 가격보다 낮고요. 더 내리게 된다면 53,000원에서 가격이 내리게 되면 2차 진입을 하고 더 빠지게 되면 한 번 더 3차로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상승을 해주게 되면 2% 3% 등 이거나 상승하게 되고 또 밀릴 흐른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되면 저는 익절을 할 것이에요. 따라서 여전히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고 이제 이 근방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과 고점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갈 확률은 저는 높다라고 아직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 이제 12월 14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장은 얼마 남지 않았다. 10거래일도 채 못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35,000원의 HLB는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LB 제약은 14,000 이하, HLB 생명과학 역시나 12,000 이하.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HLB의 오늘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61,000주, 의외로 아직도 35,000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평균가는 35,246원이고 61,222주가 나왔습니다. HLB 생명과학 29,000주, 이렇게 좀 적은 것이 좀 올바른 것 같은데 가격 바닥권에서 그리고 평균가는 12,000원 정도가 되고요. 어쨌든 HLB 생명과학은 12,000원 아래 정도는 단기든 장기든 간에 조금 들어가도 1차 진입에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오늘은 대략 3% 정도 오른 모습인데 공매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284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장중에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부터 볼게요. HLB는 오늘은 16,000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투자가는 1986주인데 무시할 정도의 양이고요. HLB 제약입니다. 7,500주 이틀 동안 매도를 하고 오늘 7,500주 기관 투자가는 13,870주가 들어왔습니다. HLB 생명과 10만 주 정도가 들어왔네요. 최근에는 25만 주와 26만 7천 주. HLB는 더욱더 많이. HLB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 3만 5천 원 이 부근에서는 다시 매수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간 조정이든 박스권이든 간에 충분히 15,000원에 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차익을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차익을 낼 수 있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HLB 생명과학 10만 주가 들어왔고요. HLB 테라퓨틱스 93,465주가 들어왔고 넥스트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은 이렇게 팔았는데 오늘 26,966주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가의 위치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종가 35,100억은 최근에 가장 10월, 9월 여기 횡보를 했던 그 기간부터 최고점에서부터 가장 낮은 최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봉상에서는 아직은 바닥권은 아니지만 저는 이때에서는 이제 가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점 대비 지나치게 낙폭과대 따라서 35,000원 그리고 33,000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하의 가격을 지켜볼 것이고요. 어쨌든 1차 매수로 해서 상승할 여지는 전 어느 정도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36,0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을 했지만 이제는 3만 특별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35,000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충분히 2-3% 정도 수익을 될 수도 있고요. 이 가격대 근방에서 기관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LB 생명과학도 현재 일봉상에서는 최저 부근이죠. 12,000 아래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HLB 제약 역시 14,000 이하에서는 괜찮다 보여집니다. HLB 제약은 조금 이쁜 모습은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토지 캔들의 모습이 나왔네.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윗꼬리가 조금 길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세가 아직은 좀 더 있다. 매수세보다의 수급보다는 매도세의 힘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21선의 네드 크로스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넥스트 사이언스는 하방으로 더욱더 열려져 있다. 철저하게 넥스트 사이언스만 이 4개의 5개의 종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금의 위치다. 전저점 부근이라든지 17,000원이라든지 이 부분까지는 조금 더 내일과 모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분봉으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입니다. 35,100원의 종가가 됐는데 여기 35,000원의 1차의 매수를 저는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된 가격에 거의 금방 있기 때문에 더 밀린다 손 치더라도 요밖에 되질 않습니다. 충분히 이 전저점을 물론 여기를 31,000원대 정도로 깰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1차로 들어오고 하면 33,000원대나 지켜보면서 2차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익절하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충분히 우리 식구님들이 진입을 해도 서서히 가급적 낮게 35,000 초반 이하라고 한다면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기간도 12월 14일 남아있는 보수적인 12월 장세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의 여지 그리고 기간 조정으로 흘러갈 공간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HLB 생명과학입니다. 12,000원이 어딥니까? 12,000원이 이 가격입니다. 따라서 12,000원 이하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은 오늘 14,000원인데요. 그 이하 정도는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14,000 이하. 그럼 좀 더 낮게 산다면 13,750원 정도까지. 그러나 이 정도라고 한다면 14,000 이하면 충분히 살만한 가격에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HLB 테라퓨틱스. 아직은 참 애매모호한데요. 저는 15,000원 정도까지를 기다려 보거나 그 이하에서 다져보겠습니다. 오지 않는다면 안 사면 됩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이것은 여전히 우하향으로 저는 열려져 있다. 철저하게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올랐던 부분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베트남의 어떤 낭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에 따른 리밸런싱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장. HLB가 약보합, 그리고 넥스 사이언스는 3.3%의 하락, 그리고 두 개는 보합이고 하나는 상승을 했는데,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모습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큰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작은 변동폭의 장세가 흘러가면서 12월이 지나가게 되면 신년 랠리가 어느 정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시장을 늘 우리는 양방향으로 상승과 하락의 양방향으로 냉정하게, 그리고 시장에서 보이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